안녕하세요. 로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서 초보 번역가 또는 초보 번역가가 아니고 뭐 한 3년차, 5년차 되신 분들 중에서도 전문 분야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 강의 예전에 올려놨는데 이제 막 반사도 되고 그래서 좀 더 보기 편하게 다시 한번 촬영을 해봅니다. 초보 번역가 전문 분야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아는 선에서 한번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아시겠지만 저는 현재 이제 9년차 기술 번역가이고요. 제가 다루고 있는 언어는 영한 그리고 한영 언어쌍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초보 번역가 전문 분야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보 번역가 전문 분야, 초보 번역가 전문 분야. 우리가 이제 어, 번역 일을 이제 시작하다 보면은 고객이, 클라이언트가 그거를 꼭 물어봐요. 그래서 전문 분야가 어떻게 되시죠? 어, 전문 분야가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이 들어와서 요거 저거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문 분야가 뭐냐고 물어봐요. 심지어 나는 아직 전문 분야를 정하지 않았는데 그럼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죠? 음.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이 쌓인 번역가님들, 통번역가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처음부터 번역을 하면서 처음부터 전문 분야가 있었느냐? 이건 아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전문 분야가 있지는 않아요. 이제 계속 일을 하다 보니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선에 돼서는 얘는 이만큼 일을 한번 해봤고 또 다른 애는 또한 이만큼 하다 보니 점점 이제 경력이 쌓여서 이런 애들을 부각시켜서 나는 전문 분야가 이것과 이것입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번역 업무를 하다 보니 글자가 너무 두껍네. 그러니까 번역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게 바로 이 전문 분야입니다. 어. 근데 만약에 전문 분야가 아직 없는 분이라면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선택을 하실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전문 분야를 우리가 정할 때, 나는 전문 분야를 뭐, 한번 법률 쪽으로 한번 해볼래? 아니면 나는 전문 분야를 문학 쪽으로 해볼래? 이렇게 내 임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아닙니다. 왜냐면은, 번역이 뭐죠? 번역 일을 받으려면 수요가 있어야 돼요. 수요. 어, 그 해당 분야. 내가 하고 싶은 분야가 아닌 고객이 고객이 예를 들어서 법률 쪽 번역이 필요하다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분야의 그 번역이 필요하다라든지 아니면 IT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있겠죠. 이렇게 고객이 필요한 것, 고객 입장에서 이 고객이 되는 이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이 분야를 우리가 전문 분야로 선택을 해야 돼요. 수요가 아예 없는 걸 네, 전문 분야로 삼아봤자 그 일을 주고 싶은데 고객은 그 분야가 필요하지가 않아. 그러면 아예 일감 자체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수요가 있는 분야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음, 한번 정리를 해서 써볼까요? 전문 분야를 선택하실 때, 전문 분야, 뭘로 하지? 전문 분야를 선택하실 때 고려 사항은 첫 번째로 수요가 있는지, 수요 있는 분야, 수요가 있는 분야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럼 수요가 있는 분야를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수요가 있는 분야. 수요가 있는 분야 확인하는 방법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 잠깐만요.
수요가 있는 분야를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느냐? 뭐가 수요가 있는지 모르니까 수요 있는 분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수요 있는 분야가 어딘지 어떻게 확인하냐?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approach.com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translators 카페 있죠. translators 카페.com이라든지 이렇게 이거 말고도 사실상 굉장히 많아요. 이제 번역 일감이 올라오는 번역 일감 또는 번역 프로젝트 같은 게 올라오는 그런 번역 일감 구인 공고 같은 것이 올라오는 이런 플랫폼에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프로즈닷컴에 들어갔더니 뭐 최근에 뭐 의학 쪽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라든지 뭐 법률 쪽 번역가를 찾는다라든지 이렇게 특정 분야를 언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현재 그 분야에 일손이 필요하구나라는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여기 말고도 뭐 많아요. 잡코리아 같은 데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잡코리아, 사람인 요런 곳을 통해서 검색을 하실 때 뭐 번역가 구인 아니면 키워드를 찾으실 때요. 번역가 구인 아니면 뭐 영한 번역가 영한 번역 이렇게 치시면 또는 해당 그 다루고 계신 그 언어를 넣어서 뭐 중한 번역, 일한 번역, 푸한 번역 뭐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관련된 그 번역가를 찾고 있다라는 그런 공고가 보일 거예요. 그 공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서 그 번역가를 현재 찾고 있는지 걔네들을 힌트를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리고 또 이제 공고가 너무 자주 올라오는 곳은 사람들이 이 회사는 자주 그만두는구나. 자주 그만두는 곳, 사람을 계속 자주 뽑는 곳은 이유가 있는 거야. 뭔가 조건이 안 좋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일감이 올라오는 그 플랫폼에 들어가서 최근에 어떤 프로젝트, 어떤 그 번역가를 찾고 있는지 공고를 보면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링크드인에 들어가셔서 아니면 구글에서 찾으셔도 되고요. 아무튼 링크드인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뭐 영한 번역 아니면 뭐 영어로 찾으셔도 되고요. 뭐 English Korean translator translator job 으로 치셔도 되고요. 키워드를 넣으면 이 해당 그 업무를 이 처리할 번역가를 찾고 있다라는 그런 공고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공고들을 보시면서 그 공고에서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주제는 뭐뭐뭐입니다라고 설명을 할 텐데 그런 것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쪽 분야도 번역 분야 그 번역 수요가 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분야 선택할 때 그래서 고려사항은 현재 수요가 있는 곳이 어딘가 이거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어, 그리고 두 번째는 고려하실 사항이 어, 이제 수요가 있는 분야가 뭔지 내가 대충 검색을 해서 이제 알아봤단 말이에요. 알아봤으면 그 해당 분야, 예를 들어서 내가 수요 있는 분야 검색을 해보니까, 어, 뭐 법률 번역가도 구한다고 그러고, 또 뭐 마케팅 번역가도 구한다고 그러고, 또 뭐 IT 분야 번역할 사람도 찾는다고 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 분야를 내가, 음, 번역을 할 수 있을지, 내 성향이랑 맞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뭐 의학 분야를 일할 사람 필요하다든지 뭐 이렇게 주제를 찾았다 치면 이 분야, 이 수요가 있다라고 확인된 이 분야들을 내가 처리할 수 있는지, 내 성향과 맞는지, 이 번역가님의 성향을 요때 연결해서 한번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번역가의 이 성향, 이- 얘네들을 꾸준히 이제 처리를 하실 수 있을까? 맛보기를 해보라는 거죠.
번역가의 성향을 파악해야 됩니다. 번역가 성향은 또 그럼 어떻게 파악을 할까요? 이것도 잠시 또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했죠? 번역가가 내가 어떤 분야가 맞는지 성향을 확인하실 수 있는,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아, 뭐죠? 예를 들어서, 뭐, 법률 번역이 이 사람을 많이 구하네? 또는 의학 번역 구하는 공고도 계속 뜨네? 라는 걸 만약에 파악을 하셨다면, 법률, 짧은 뭐 기사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블로그 글이라든지, 요런 애들을 이제 검색을 해봅니다. 법률. 법률에 관련된 컨텐츠를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구글에 들어가서 저는 영한, 한영 번역가이기 때문에 구글 키워드에 이제 영어로 쓰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리걸, 뉴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야. 최근 법률에 관련된 어떤 새로운 소식이라든지, 뭐, 어떤 이슈가 되는 거 있는지, 검색을 하면 어떤 검색 결과가 보여지겠죠. 그 검색 결과에서 한 200에서 한 300단어 정도를, 음, 300단어 정도를 번역을 한번 해봅니다. 번역을 해보면서 내 입맛이랑 내가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 법률 번역을 쭉 하게 된다라면 도저히 너무너무 처리하기 싫은 그런 주제일 수도 있어요. 나랑 너무너무 안 맞는 그런 주제를 계속하는 건 본인에게 너무 마이너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맛보기를 한번 해보면서 막상 해보니까 나랑 너무 잘 맞아. 이게 주제가 나랑 괜찮네? 라고 하면 이제 후보로 올라가는 거죠. 법률이라는 주제도 내 전문 분야로 한번 삼아봐야겠다. 후보로 얘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법률이 아니고 만약에 의학 분야다라고 하면 의학 관련된 거, 메디컬 관련된 뭐 뉴스라고 해도 되고, 메디컬 뉴스를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메디컬 뭐 서비스라고 찾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메디컬 아니면 메디슨이라고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파마스티컬이라고 했고 뭐 의약품 관련된 소식을 보셔도 되고요. 하여간 그 주제에 관련해서 내가 어떤 컨텐츠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기사문이든 블로그 글이든 아니면 또 웹사이트를 들어가든 그래서 요 200회슨 300단어 정도를 한번 실제로 번역을 해보고 이게 나랑 성향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테스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후보로 삼는 애들을 이렇게 법률, 의학, 아니면 뭐 화학, 전기 뭐 이런 식으로 후보군에 올릴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이 수요 있는 분야라고 확인이 된 그 애들이 나랑 성향이 맞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딱 떨어져서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정답으로 나 이거 싫어, 좋아 이렇게 딱 나오면 참 좋은데 그러니까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애매한 경우는 일단 가지고 갑니다. 그냥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요. 이런 상태니까요. 얘는 내가 충분히 계속 발전시키면서 그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가면 이게 쉽게 느껴지고 쉽게 느껴지다 보면 잘하게 되고 잘하게 되면 재밌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여간 이제 싫지 않은 애들이 뭔지, 어떤 주제인지 정도를 이제 파악을 해 나가는 거죠. 그 범위를 점점 좁혀 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번역가님이 성향이 맞는지 이렇게 테스트를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 전문 분야를 우리가 왜 선택할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어, 시청자님, 구독자님, 우리가 왜 전문 분야를 선택하는 걸까요? 고객에게 일을 받기 위해서이죠. 그죠? 일감을 받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냥 일감을 주면 되지 전문 분야는 왜 따지는 거야? 당신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좀 전문적인 내용이에요. 전문적인 내용이라는 건 여기에 뭔가 더 전문성, 뭔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번역 요율이 더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번역 요율을 더 높게 받는 전문성, 전문 분야를 우리가 그래서 키우는 건데,
번역 요율이 그 업계에서 그 해당 전문 분야의 그 번역 요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또는, 어, 번역 요율이 높은 분야가 무엇인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으면 좋아요. 번역 요율이 높은 분야. 요즘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작용인데 그 에이전시가 너무 많이 생긴 것도 있고 또는 번역 요율을 정확하게 책정하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전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번역 요율이 굉장히 낮게 책정을 해서 제안을 하는 그런 에이전시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 정상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그런 분들과 절대 일하지 않아요. 어, 그래서 만약에 우리 번역가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번역가님 또는 번역에 관심 있는 우리 번역가 지망생 분이 전문성을 우리가 결국 전문성을 쌓게 되잖아요. 전문성을 쌓는다 이꼬르 더 높은 번역 요율을 받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성을 쌓아가는데 내 요율은 낮아라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고 현재 그런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가능한 한 점점 양을 줄이셔야만 합니다. 어, 전문성을 갖췄다? 이꼬르 다시 말해서 더 높은 번역 요율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각자 우리가 뭐죠?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자신의 가격은 본인이 정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정한 것과 내가 알고 나는 박리다음에 할 거야. 선택한 거는 다른 문제이죠. 그죠? 이거를 알고 나서 선택의 여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전문성을 갖췄다? 더 높은 번역 요율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번역 요율이 높은 분야가 뭐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업계에서 그러니까 번역 이 프리랜서든 뭐 번역 업계에 한 5년 이상 계시면 아마 전반적으로 이제 파악을 하셨을 텐데 어디겠죠? 번역 요율이 번역 요율이 높은 분야. 보통 번역 요율이 높은 분야, 이거 어떻게 확인할까요? 확인하는 방법,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 통번역 대학원들 있죠. 통번역 대학원들에서 통번역 대학원 웹사이트 같은 곳에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이제 주로 운영하는 번역 센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번역 센터에서 번역료를 공개하고 있어요. 번역료 기준, 가격, 번역료를 공개하고 있는데, 그거 자료, 번역료 그 자료를 기준 삼아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번역료가 보통 난이도에 따라서 차등지급, 난이도에 따라 뭐 차등지급, 뭐 이런 문구도 있고요. 아예 주제를 명시한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주제가 일반 있고, 그 다음에 뭐, 기업이 뭔가, 어, 뭐라고 될까요? 기업 안에서 자신들의 어떤 소식을 전한다든지, 또는 기업들이 요즘 뭐 진행하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든지, 막 그런 내용을 비즈니스 정도로 한번 해보고, 뭐, 막 보험, 금융, 뭐 이런 쪽에 내용을 번역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글씨가 왜 자꾸 오타가 나네. 금융, 그리고 보험 쪽. 이런 주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법률 번역, 이 각각의 주제에 하부, 그러니까 이 같은 그냥 비즈니스라고만 말하지만 여기 하부 이 세부 항목으로 딸려올 수 있는 내용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법률, 뭐 의학, 만약에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요럴 때 보통 기본적으로 번역료가 가장 낮은 건 일단
일반 주제라고 할 때 여기가 번역료가 가장 낮고요. 그 다음 보통은 이제 비즈니스. 그리고 그 다음은 뭐 금융보험도 굉장히 전문적이고 어렵고 용어가 그러하고 또 요 사이에 또는 얘랑 같은 레벨로 뭐 마케팅 번역이라든지 또는 뭐 IT 분야 쪽이라든지 이렇게 비슷한 수준으로 그리고 뭐 화학, 전기 막 요쪽 이 화학 전기인데 요 내용이 굉장히 특수하다. 이 내용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하면 얘가 더 어려운 그러니까 얘 그 번역 요율의 가격이 더 플러스 돼요. 이걸 처리할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보통 법률 의학이 서로 비슷비슷합니다. 난이도 그 높은 번역료를 받게 되는 그 순서가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법률 중에서도 특허 번역이 가장 높은 난이도를 자랑을 하고 이 특허 번역이 번역료를 가장 많이 받는 분야라고 알고 있어요. 어, 그러하고 의학 쪽도 굉장히 전문적이죠. 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처리해야 되는 그 번역문 내용이 처음에는 비즈니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게 법률적인 성격의 문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서 특허에 관련된 내용을 막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뭘로 분류를 해야 될까요? 그죠? 가장 어려운 법률 또는 어, 특허 관련된 문서라고 판단을 해야 돼요. 특허만 다루는 그 내용은 특허 명세서라고 해가지고 그러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 명세서, 그리고 이 특허라는 분야를 제대로 번역을 하고 처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어떤 정보나 지식이 있어요. 요걸 알아야 요, 요 문서를 번역을 할 수 있다라고 치면 얘는 특허 명세서는 아니지만 특허라는 이 주제를 다룬다고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법률, 특허라는 주제에 맞게 그 난이도에 맞는 번역 요율을 받는 게 좀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파악이 되셨나요? 사실상 우리가 번역 일감을 받을 때 딱 하나의 주제로 뚝 떨어지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어, 어떨 때는 뭐 제조, 그리고 뭐 의학, 그리고 또 뭐죠? 비즈니스, 뭐 이렇게 세 가지의 막 주제가 막 하나로 합쳐져 있는 이 내용들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이런 문서를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이제 의학 문서다라고 보거든요. 요런 특성이 있다.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것을 기준으로 번역 요율이 이제 매겨진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음, 통번역대학원에서 제공하는 그런 기준 말고 또 다른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프로즈닷컴에 가셔서, 그리고 프로즈닷컴에 가셔서 번역 요율을, 주제별로 번역 요율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프로즈닷컴에서 만약에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어, 이 프로즈닷컴에 등록되어 있는 번역가들 중에서 메디컬, 의학 분야를 제공하는 그 사람들의 번역 요율은 얼마야? 라고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프로즈닷컴 웹사이트 들어가셔도 되고 그냥 구글에 검색하십니다. 구글에다가 저는 영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해당 언어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English, Korean, Medical, Translation, Rates. 요렇게 검색을 하시면 친절하게 구글이 프로즈닷컴에서 해당 내용을 끌어와서 검색 결과에 보여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궁금한 거. 법률 번역의 요율은 얼마인가? 보통 그 사람들은 얼마 받나? 그럼 여기 메디컬 자리에다가 리거를 넣으면 되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번역 요율을 좀 참고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보통 번역 요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의학 쪽, 법률 쪽, 또는 뭐 화학 기술, 화학 전기, 뭐 요런 쪽, 그 다음에 또 농업 이쪽도 굉장히 어, 전문적이고, 음악 쪽도 굉장히 전문적이더라고요. 용어들이 워낙 전문적인 용어들을 사용해서. 어, 근데 이제 좀 수요가 좀 많고 좀 빈번하게 활발하게 또는 한번 프로젝트가 발생했을 때 좀 분량이 많은 그런 그런 주제를 전문 분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법률, 의학, 특허 이런 애들이 번역률이 높다. 그리고 이 금융보험 쪽도 마찬가지야. 얘도 용어가 공부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서 얘도 번역률이 높고 음. 마케팅도 더 전문적으로 들어간다면 트랜스크리에이션 수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카피라이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이제 확 뭐라 해야 될까요? 발전하기 때문에 얘도 더 그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이고. 어. 제가 방금 알려드린 그 번역 요율을 직접 검색을 해서 비교하시면서 이쪽이 더 번역률을 많이 받네. 그렇게 그 뭐죠? 고려사항을 그렇게 고려하실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해서 찾아도 되고요. 음. 번역 요율이 높은 분야는 이러하다. 그래서 이 특허 번역이 이제 돈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공부해서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막상 요 특허 번역을 계속해서 이제 돈도 넉넉하게 벌고 하는데 이게 너무 싫어서 그냥 이걸 그만두고 영상 번역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주변에 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번역가님의 성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 내가 이걸 꼭 참고 할 만한지 아닌지 맛보기를 꼭 해보시라는 거. 맛보기를 꼭 해보시는 게 여러 가지 시간도 아낄 수 있고 좋습니다. 음, 저도 특허 분야에 굉장히 메리트를 느껴서 공부를 좀 했었는데, 이거 말고도 제가 얘보다 더 재밌다고 느끼는 분야가 있어서 저는 그쪽으로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특허 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특허 번역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계속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필요한 정보를 계속 수집하셔야 돼요. 특허 번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어떤 학원 강좌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프로그램이. 음,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검색하셔서 얘는 약간의 이제 좀 더 시간 투자가 좀 필요하다.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뭐가 있지?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특허 번역. 어.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내 전문 분야를 찾았다. 수요가 있는 분야지. 내 전문 분야, 번역 요율이 높은 분야, 이것저것 하니까 다 맞아. 나는 이 분야를 해봐야지. 라고 이제 전문 분야를 찾으셨으면 그 전문 분야를 내 마음대로 그냥 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해당 전문 분야에 필요한 전문성을 우리가 쌓아줘야 되겠죠. 그죠? 전문성을 쌓아주는 방법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온라인 강의 같은 거를 수료를 해서 어,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온라인 강좌 같은 걸 수강을 하고 또 수료증 같은 걸 발급받고 그래서 최소한 나 스스로 내가 전문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이런 수료증도 가지고 있어요라고 어필을 할 수도 있고 어, 하여간 교육이에요. 나의 전문성을 쌓는 거는 일단 내가 어떤 최소의 기본 교육을 받았다라는 걸로 전문성을 보여줄 수가 있고, 또는 내가 그 관련 그 주제로 현장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전문성을 어필하기가 좀 더 용이합니다. 음. 그 전문 분야를 쌓는 것, 이쪽을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초보 번역가 일감 받는 방법. 요 강좌를 수강을 하시면 이 강좌에서 초보 번역가가 일감 받는 방법. 요 강의에서 이 클래스에서 이제 초보 번역가가 또는 번역가가 경력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어, 실질적으로 어떻게 경력을 늘려가는지
그 방법을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여드리는데 그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전문 분야를 쌓아가는 방법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 강의를 수강하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관심 있는 분야가 IT 분야, 그리고 마케팅 분야에 혹시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면 제가 지금 또 운영하고 있는 기술 번역반 수강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제공하고 있는 수업들은 다 이제 영한 번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우리 번역가님들이 전문 분야를 선택하실 때 뭘 고려해야 되는지 요거 세 가지 고려하셔야 된다고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수요가 있는 분야가 뭔지를 먼저 파악하세요. 네, 수요가 있는 분야가 뭔지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번역가 자신의 성향과 걔랑 맞는지 안 맞는지 맛보기로 번역을 한번 해서 파악을 해보시라. 어떤 애들은 너무 재미가 없어서 도저히 못하겠는 애들이 분명 있어요. 그런 애들은 그냥 피해가는 게 좋겠죠. 우리 시간과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번역 요율이 높은 분야를 먼저 좀 파악을 해놓으면 좋아요. 이왕 똑같이 시간 들이는 거 번역 요율이 더 높은 분야를 선택하면 좋겠죠. 근데 문제는 요걸 나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한 게 아니라는 거. 남들도 다 똑같아요. 그죠? 번역 요율 더 높은 거 받고 싶어 하죠. 그러려면은 만약에 똑같은 이력서를 제출했을 때 내가 이 이력서 중에서 누구를 뽑을까라고 질문이 생긴다면 이 세 명 중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뽑고 싶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문 분야를 선택을 했으면 그 전문 분야에서 전문가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이 교육과 전문성을 계속 쌓아 나가 주어야 합니다. 음. 혹시 IT나 마케팅 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은 기술 번역관 수강하시면 도움이 되고, 전문성 쌓는 방법이 궁금해요. 라고 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초보 번역가 일감 받는 방법, 이 강의를 수강하시면 제가 전문 일감 받는 방법, 요 강의, 여기에서 이제 경력을 한 줄 한 줄 늘려나가는 방법, 경력을 한 줄 한 줄 늘려나가는 방법, 그리고 전문성을 쌓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제시를 했어요. 여기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문 분야 번역가님께서 전문 분야를 초보 번역가가 전문 분야를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짧게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도움이 되셨다면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거 또는 저는 요즘 그런 정보가 필요해요 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 영상 댓글로 또 남겨주세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라